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이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였네요.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 실망하는 미국 증시. 둘, 옵션 만기 부담. 셋, 지지선 재확인.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실망하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전해졌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정 씨도 그동안 잘 나가다가 최근에 조정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어떤 호재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호재가 좀 부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이제 장마감 이후에 S&P 쪽에서 정급 언더 바로 윗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그 전에도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수준이죠.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 종목별로 호황전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스페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무디스라든지 뭐 각 신평사들 쪽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라오이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정상회담 이전에 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평사 쪽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 자체가 또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갈라시아 지방정부 선거 21일 날 이전에도 한번 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크게 뭐 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알코아가 예상 실적보다 약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중국 쪽의 어떤 수요 감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4% 이상 급락이 나왔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브론이라든지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이제 수요 감소라든지 실적 둔화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정이 좀 크게 나오면서 다우존스를 좀 끌게 좀 하락폭을 좀 깊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다우존스 구성 종목 중에서 페덱스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급반등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섹터 쪽에서는 알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쪽은 이제 페덱스를 또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페덱스의 이번 상승 흐름이 비용 감소라든지 비용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기대감을 해서 4% 정도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이제 4%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20일 이평선하고 5일 이평선을 전일 한꺼번에 깨고 나왔고, 또 어저께 또 전전일 깨고 나왔고 어저께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13,300포인트 정도의 지지력, 뭐 아마 오늘 저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일단 들어왔다. 다만 이제 전전일, 그러니까 전일 아니고 전전일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없는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 씨의 경우 지난 9월 고점을 좀 찍고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기술주들 위축과 함께 좀 많이 내렸어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견조하게 그래도 연고점을 높여가는 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최근 한 4일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음봉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 13,000원 선이 만약에 붕괴가 되게 된다면 더 밑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13,300포인트 정도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오늘 13,344포인트니까 뭐 불과 44포인트, 45포인트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뭐 이탈하게 되는 기준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걸 깨게 되면은 13,170포인트 정도, 13,10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림상에서는 일목균형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기간 조정 구간이 13,100포인트 라인에서 상당 기간 좀 한 일주일 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저점 가까이 추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 부담.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추정되는 물량 한 3,700억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변수들을 좀 봐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제 금토일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60% 이상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등의 빌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뭐 나왔을 때 시장 자체는 오히려 역으로 빠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증권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뭐 물량 부담이다라는 내용들 보면은 국가 지자체 쪽에서 6천억도 나오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한 3천억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 뭐 그건 대중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뭐 누가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맞으면은 뭐 수익을 내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순차익 잔고가 주식 매수에서 매수를 빼면 한 4.1조 정도 됩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롤오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차익 잔고를 좀 쌓여져 있던 게 이제 좀 부담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뭐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옵션 만기니까 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주식 매수에서 선물 매도를 빼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날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8,900계약 정도 이렇게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뭐 선물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3천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처럼 또 베이시스 악화되고 추가 급락이 또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옵션 만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기초자산 기준에서 어저께 기준에서는 지금 257.9포인트 라인이 외국인들 손익 분기점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주가가 1% 넘게 급락을 하니까 어저께 아니고 전일 기초자산 기준에서 260포인트 라인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됐는데 그걸 한 2포인트 정도 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포지션을 계속 밑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초가는 한 0.8% 정도 빠져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만약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하면은 기초자산 기준에서 약 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55포인트, 55.9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밀려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아침장에 빠르게 이제 하락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기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다만 말씀해 주셨던 이 순차익 잔고가 역대 최대치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받아줄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대할 만한 그 주체가 좀 없지 않나요? 받아줄 만한 주체가 지금 사실상은 좀 부재하죠. 지금 뭐 투신권이나 기관 쪽에 기댈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연기금밖에 없거든요. 연기금도 뭐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중소형주 쪽에 많이 포트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어려울 거고 기관 특히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환매에 시달리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투신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지 2시 동시호가 구간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지선 재확인.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1950점 밑으로 내려앉은 그 상황인데 지지선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는 건가요?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100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50은 필수적으로 이제 통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9월달 초 분위기였습니다만은 9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200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저께 크게 30포인트 넘게 조정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을 이제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950포인트 선이 지난번에 이제 갭상승이 나왔던 갭 하단부 원저리 정도 되니까 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저께 마감했던 미국 시장이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시장이 알코아라든지 그다음에 쉐브론이라든지 일부 화학 소재 섹터들의 급락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19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에 대한 내용들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7월 달 그 말 정도 되죠. 1780포인트 라인에서 201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개념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1780에서 저점을 해서 2010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한 1920포인트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나왔던 반등 자리는 1950포인트 자리가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어제 구간이.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아침장에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1920포인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 라인에서 최근 며칠간의 조정폭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1920포인트 라인을 이번 저점으로 보고 뭐 저점은 아무로 예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자리부터 해서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늘부터 해서는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파란선 라인 차트에서 보시면은 파란 선이 옆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선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 라인이 이번에 이제 그 7월달 이후에 나왔던 상승 추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저께 살짝 깼는데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이제 타이밍을 좀 매매 타이밍을 조금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롱숏 전략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떻게 기준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뭐 1950 아침에 시초가는 뭐 어저께도 못 지켜줬으니까 뭐 하단에서 출발을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상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1935포인트 선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라인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낙폭 과대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실적주하고 중소형주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도 사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접근이 좋지 힘들 겁니다. 반면 이제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지수의 흐름과 같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거는 크게 손해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5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와줬으면 오늘 사실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게 무사히 될 것 같고요. 1965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은 이번에 분할 매수했던 물량들은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짧은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이에 맞는 그 종목을 들어봐야죠.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대형주는 사실 종목 선정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어저께 약간 좀 순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화학업종류 호남석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장이 1.5% 정도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그동안 실적주로 부각이 됐던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조정 흐름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호남석유하고 일부 이제 화학섹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왔는데 3분기에는 한 1,500억대에서 한 1,700억대 사이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나프타 가격이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가 나프타 가격이 투입이 되면서 원재료 부분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호남석유도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9%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목표가 좀 짧게 잡으시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매수가 24만 원, 목표가 25만 5천 원, 손절가 23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엿새 연속 내린 종목이지만 어제 또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